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오윤혜. 복수란 차갑게 먹을수록 맛있는 음식이다. 차갑게 먹을수록 냉채 족발 이런 거 먹고 싶다 갑자기. 나 배고프다. 더글로리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는데 지적할 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장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도 상시 거업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 더 글로리가 워낙 화제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재욱 씨. 네, 예. 저는 영화 유튜버고요. 사실 드라마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 더 근데 영화 글로리가 같은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영화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드라마 같아서 특히나 이제 OTT에서 풀린 거잖아요. 넷플릭스 전용 작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더 글로리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손톱만한 흠집도 견딜 수 없다. 보지 않기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빨리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 나랑 약간 비슷한가 보다 의견이? 너랑 비슷하진 않을 거야. 둘 다 자, 싫어하긴 선긋습니다. 하는데. 선긋습니다. 손을 긋고 난리야. 야, 영화 유튜버가 너랑 의견 비슷하면 난 끝나는 거야. 왜 끝나? 이거 나 매기는 거지. 니네 둘이 욕을 많이 먹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어. 지는 안 먹는 것처럼 저런다. 얘 더글로리 엄청 좋아하더라고. 야, 그 섹스 좋아하세요. 그거 하나 터졌다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까? 너무 사실? 많죠. 너무 많죠. 그래요? 네. 요즘 밈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네. 이 대사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유행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내 꿈은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오윤혜. 너 그거 알지? 뭐? 소름 돋는 거. 뭐가? 연기 전공이야. 연극영화과. 대박이지 진짜 소름 돋지? 아, 원래 사람은 전공대로 안 살아. 나 법학과 나왔어. 근데 더 소름 돋. 나도 연기 전공이야. 우리 진짜 죄송합니다. 네. 연기 전공 2명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더 글로리. 넌 뭐하니? 내 귀걸이 이거 내. 연기 전공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네요. 이거 연기였어 방금. 아, 그랬어? 아니 그래서 오윤혜 씨가 연기 전공답게 우리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역할을 맡았던 송혜교 씨 연기가 그렇게 거슬린다고. 자, 연기 전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자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네. 그렇게 거슬리셨는지. 이론. 봐봐. 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메소드 연기로 가야 되는데. 아, 네. 메소드 연기란 뭐죠? 메소드 연기가 뭐죠, 오윤혜 씨? 메소드 연기가 뭡니까? 영어는 이제 이 캐릭터가 일체화돼야 된다는 오, 건데. 얼추 여기까지는 맞아요. 알아? 얼추 맞아요.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송혜교 씨가 물론 연기를 잘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은 네. 이게 독살 맞아야 되는 순간에서조차 이 사람 자체 성품이 워낙 착하니까 오. 그 안에서도 막 그 연민이 느껴지더라고. 아니 근데 이 주인공이 슬픈 과거를 갖고 있으니까 연민이 살짝 비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다. 더 독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학교 강당에서 어. 연진이가 막 잘한다, 박연진! 근데 너무 어색한 거야. 나만 어색했어? 나 자꾸 얘랑 의견이 일치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연기들 과하게 비꼬거나 강하게 막 욕하듯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 연진이는 캐릭터가 너무 찰떡인데 뭔가 이 동은이는 나를 이렇게 약간 가끔 이렇게 뭐 브레이크 잡게 만들었다. 그런 몰입하려다가도 자꾸 나왔어. 송혜교의 연기만 보면 자꾸 몰입이 깨졌다. 거기까지 호열단적 혼자 몸으로 갔으면 더 깡있게 뭔가 했어야 되는데 눈빛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뭔가 한 발 더 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웠다. 근데 그게 거기서 진짜 막 무슨 희대의 악녀처럼 복수를 해버리고 이러면 완전 그냥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처럼 돼버리는 거지. 이 여자는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수는 하지만 저게 그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연기를 한단 말이야. 진짜요? 응. 그래? 그래서 난 오히려 더 좋았는데. 둘 중에 문동호는 자기 스스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복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캐릭터니까 사실 저는 이 캐릭터는 친절한 금자씨 캐릭터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비슷하다. 사실 포스터의 내용도요. 포스터의 모습도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냥 인물만 바꾼 것 같았어요. 친절한 금자씨에 이영애 씨 지우고 송혜교 씨 얼굴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분위기를 띄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 드라마는 장르극입니다. 네.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입을 털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은 있겠다라고 느낀 것이 이 드라마가 다름 아닌 장르극이었기 그게 때문이에요. 뭔데요? 장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장르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무슨 어떤 장르예요? 장르의 서스펜스. 매력을 봤어요? 어떤 장르? 이거 스릴러? 복수극이잖아요. 복수극.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사적 구제를 행하는, 사적 제재를 행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네들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뭐 소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민재판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때려가지고 콩밥을 먹인다는 이게 아니지. 내 손으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저것들을 단죄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완벽한 복수극 서사예요. 네. 그것도 장르입니까? 장르죠, 그럼. 오. 네. 우리가 흔히들 복수극 많이 봐왔지만 사실 박찬욱 영화도 복수극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복수는 나의 것. 그치. 이거 그냥 노골적인 복수극 영화죠. 물론 이 핀트가 많이 어긋나긴 합니다만. 올드보이도 그렇고 친절한 금자씨도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거 세 개 묶어서 복수 3부작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킬빌. 이것도 아주 명확한 복수극이죠. 물론 여기서 장르를 타고 들어가면 복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복수를 어떻게 행하느냐. 킬빌 같은 경우에는 칼 막 휘두르고 막 사지 댕강댕강 자르면서 복수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송혜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복수하는 복수극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성격이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주 장르. 장르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거비 초반에 얘기했듯이 더 글로리가 드라마지만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어떤 이 장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나의 장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징어 게임 봐봐요.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란 말이에요. 이게 막 놀이들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 이런 장르도 역시 영화에서 장르물로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예. 데스 게임류 되게 많아요. 뭐 그거 일본에서 그렇지. 배틀로얄. 배틀로얄류. 섬에서 가둬놓고 다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형님이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어요. 런닝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예능하고 제목이 똑같아서 좀 웃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어떤 이제 세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살인 게임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그리고 뭐 헝거 게임도 사실은 데스 게임류죠. 게임하다가 지면 죽잖아요. 안 봤어. 안 봤어? 야, 그 얘기를 그렇게 새침하게 할 일이야? 야, 네가 안 봤으면 안 본 거지. 되게 유명하긴 하잖아. 마치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 그러네. 봤어? 안 봤어. 그래, 안 봤어. 헝거 게임도 얘들 뭐야. 복수극이다. 네, 아니 복수극이 아니 데스 게임류고. 데스 게임이요? 어려워. 이거 뭐 나누는 거 우연해. 좋아합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안 봤어. 원래 나누는 건 인간의 본성이야. 너 여자 결혼했고, 내가 여자로 보여? 그럼 네가 남자냐 인마? 언제 우윤혜가 가장 여자로 느껴집니까? 언제 우윤혜가 가장 여자로 가장 느껴집니까? 여자로 느껴지는 가장. 가장 여자로 느껴지는 건 어느 뭐예요? 순간에 우윤혜가 여자로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쭉 심심하게 여자로 느껴져요. 심심한 네. 여자야? 네? 나? 아직까진 그렇진 나 않대. 안 심심해. 알았어. 얘가 아직 나를 모르네. 야, 못 봤어. 그렇네. 봤어야 할 거 아니야. 기다려. 네, 좋습니다. 자, 헝거 게임까지 했고. 네, 헝거 게임은 상관없고 이건 복수극이다. 복수극이다. 복수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르. 장르물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러브라인이 끼어들기 때문에 맞아. 여기서 몰입이 사실 좀 안 주여정이랑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문동은이랑 또 있잖아. 연진이랑 전재준. 거기 얘도. 괜찮습니다. 거긴 불륜이거든요. 이 더 글로리의 백미가 바로 전재준과 박연진의 스토리입니다. 나 네. 하도영이 좋던데. 하도영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화도영 완전 내 스타일 너무 아닌데. 섹시하던데. 전재준이 섹시하지. 걔는 좀. 좀 약간 더럽고 약간 야치 아치 스타일 스타일 좋아하고. 좋아. 나 아치 좋아해, 나 스타일. 좋아해. 이쪽은 또 의외로 댄디한 스타일 좋아하네. 이게 왜냐면 금융맨에 지금 또 맞아. 금년에 강방청 사장님 아니라고 얘기했다. 존니도 아닙니다. 네. 난 약간 하도영 같은 남자한테는 1%의 남자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네. 전 이렇게 날 것이 좋습니다. 전재준처럼. 진짜 얘랑 나랑 남자가 안 겹쳐. 야, 근데 신기해. 니네 둘은 남편이랑 완전 정반대다.
야,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손명호는 어때? 걔도 겁나 지저분하고. 나이 손명호는 것이잖아. 별로. 손명호는 또 아예 그 와중에 졸개는 싫은가 보지? 거업은 이 중 여성 중에 혹시 그래. 스타일 있습니까? 자, 최혜정, 정도는 최혜정.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혜정이. 야, 그 샤넬 드레스 입었는데 몸매가. 와우. 몸매가 되게 글래머러스하잖아. 맞아. 그렇죠. 그 너무 남자- 마르지도 않고. 네. 남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긴 한 것 그럼요. 같아. 다른 배우분들은 송혜교 씨를 일단 제외하고 네. 그 다른 악녀 그룹의 배우들은요. 연진이. 연지 너무 말랐어요. 그게 연지 너무 많이 살을 보기 안 안타까울 뺐더라. 정도야. 예. 혜정이는 약간 많이 어렵지. 어? 아니야 살아. 사라. 많이 어렵지. 여기 사라는 난리 부수로 맞을 것 사람은 같아. 진짜 같이 약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많이 어려워. 걔랑 사귀면은 약은 공짜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진짜 연기 잘하더라. 네,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는 딱히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어울리고. 송혜교 빼고. 예, 일단 송혜교는 논외로 칩시다. 왜냐하면 송혜교가 연기를 저는 아주 못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 괜찮아. 아주 못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중간중간 송혜교한테 안 어울리는 역할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연하남과 선배거리면서 로맨스하는 그거 장면이라든지. 바둑 배우는.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이모님하고 같이 차 안에서 하는 연기 있죠. 아 강현남 씨. 그분 연기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이분하고 네. 둘이 했을 때 약간 나는 좀 그러더라고. 좀 약간 그러니까 여매란 확실히. 배우가 보내는 걸 송혜교가 다 못 받아. 맞아요, 맞아요. 막 여기서 눈물 터져서 이러고 있는데 막 더 시크하게 봤던지 아니면 같이 하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확실히 내공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차가워도 속으로 뭔가가 뜨겁게 끓고 있는 차가움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차가움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약간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매랑 배우랑 붙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걸 꺼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입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표정 하나더라.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웠는데 뭐 네. 예쁘니까. 네. 진짜 예쁘면 다야? 다지. 다지. 어쨌든 다지. 거업의 픽은 최혜정이다. 최혜정이다. 어.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가지고 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 어때요? 거의 100% 최혜정이더라. 아 진짜로? 몸매 때문에? 뭐 때문인지는 난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네. 말투나 이런 거는 너무 약간 산티나잖아. 야, 너도 산티나는 애 좋아하잖아. 저 새끼가 대놓고 나한테 싼티난다고 하는. 아니 아니, 너도 산티나는 애를 좋아하잖아. 전재준 좋아한다고. 근데 괜히 찔려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싼티난다고 하는. 왜? 야, 그럼 내가 못 참지. 전도 왜 그래 괜히. 자, 전재준 좋아합니다. 갑자기 나한테 아티스타에. 쌍욕을 저 새끼래 나한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우리가 전재준 약간 좋아하듯이 남자도 사라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고 그런 매력 있겠네. 그리고 최혜정 캐릭터가 물론 이 역할 자체는 굉장히 혜정이. 산티난 역할이지만 제일 인간적이지 얘가. 그치. 제일 정상이잖아. 연진이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연기 잘해 진짜. 이 사람. 사라는 너무 또라이 같고 그리고 저기 뭐야 문동은은요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극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복수를 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난 누구한테 감정이입해? 송혜교한테 해. 그렇지. 남자가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주여정한테 감정이입 못해. 송혜교한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캐릭터로 보이는 것이 남녀로 보이진 않아요. 제외하고 나면 최혜정밖에 안 남는 거지. 오 그렇구나. 나는 이사라 씨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눈밑이 푹 꺼져 있고 되게 쓰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잖아. 이분한테 이 뿔마 비타민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 자, 23가지 비타민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비타민 A 먹을까, D 먹을까 고민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네랄 10종,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 10종까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한 알로 60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진짜 저렴하잖아요. 2달분인데 심지어 가격이 15,900원. 엄청나지? 싸네. 자,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알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네. 뿔마로 안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도 이거 어디서 구매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오정 쇼핑 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고 또 들어가신 김에 또 오정 쇼핑 쭉 둘러보시면서 저희가 산양삼 순백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춥고 감기나 특히 기력이 얘 맞아.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 맞아. 산양삼 순백을 한 30병을 담아다가 얘한테 먹이고 싶은데 그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 산양삼 순백으로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1+1 행사 중이고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고 오정 쇼핑은 구글에 들어가시면 네. 구글에서 오정 쇼핑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 또는 저희 고정 댓글창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모든 제품 단 하나만 사셔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절기 여러분들의 목 건강을 지켜드릴 만한 제품인데요. 이 도라지 농축
도라지 진액? 발효 분말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제품인데 이거 먹어줘야 돼. 네. 자, 도라지에는 사포닌 풍부합니다. 사포닌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칼슘, 철분, 칼륨 등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5시간을 달이고 7일간 발효한 도라지 발효 분말까지 더했는데 여기에 국내산 배, 대추, 인삼, 맹문동까지 들어있어요. 껍질을 집에서 먹으면 다 벗겨내버리는데 근데 여기는 거기에 영양 성분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통째로 그 영양분까지 담았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들어가는 게 갈수록 스무스해집니다. 네. 항상 이제 그럴 때도 됐죠. 네. 자, 일단 더 글로리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 폭력이 뭐냐 그러면 현실에 많이 존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소재를 현실에서 끌어다 당겨다 썼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진짜 있었던 일.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네. 해요. 네, 이 고데기로 막 지지고 막 이러는 거. 가해자는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드라마가 경각심을 진짜 줬지. 경각심을 줬다라기보다는 그냥 끌어다 썼죠. 자기 드라마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 근데 나는 네. 이거 진짜 모든 청소년들이 다 보고서 네. 조금 반성하거나 혹은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이게 학교 폭력을 직접 행하는 가해자도 있지만 방조하거나 그렇죠. 침묵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모두가 이걸 봐서 우리가 그 경각심을 느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보고 반성할 사람은 난 가해자는 아닐 것 같아. 이미 직접 피해자가 자기 눈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을 텐데도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친구를 따돌리기나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돌리면서 어떤 결속력을 더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 무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항상 확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정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네. 이런 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인성 교육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쉽지 않지. 사실 애들 탈만 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교육이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런 거 있대. 뭐요? 서비스 있대. 학교 폭력을 만약에 정민이 뭐 지금 아들인가? 네. 아들이죠. 내 아들은 더럽히지 마. 알았어, 그래. 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자식. 네. 그래, 너는 딸보다 아들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널 닮은 딸은 난 좀 힘들 것 자식을 낳을 같아. 생각이 없어. 아들을 낳자. 검 묶었잖아. 묶었잖아. 나는 못 낳아요, 이제. 네, 어쨌든 자 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 내 이름이 재욱이니까 뭐 재순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재순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 네. 한 5명의 아이들 여기 드라마에서처럼 5명의 아이들이 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걔 아빠잖아. 그러면은 그 이제 심부름센터 같은 데 가서 몇 명을 고용을 해. 어머나.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주면 깔끔하게 해결해 준대요. 어떻게? 혼내준다고? 어깨 삼촌들이 몇 명 가가지고 괴롭히는 애들을 한 명 한 명 잡아다가 재순이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겁을 주는 거지. 아니 근데 그 부모가 막 가만히 있어? 고소하고 막 이러면 어떡해? 고발하고. 어떤 부모가? 가해자들. 가해자 부모가? 근데 가해자 부모가 막 검사고 판사고 여기처럼 막 막. 대학 교수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게 데려다가 겁을 준다고. 실제로 막 사시미질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겁만 겁을 준다? 준다고. 내가 널 고용할게. 혹시 우리 애가 당하면 네가 가주면 끝날 것 같아. 바로 그 자리에서 안 그냐? 그냥 말도 하지 마. 너는 그냥 가서 눈만 봐. 다신 하지 마. 가서 사과 깎아 먹고 있을게. 그럼 바로 끝날 것 같아. 아 진짜 무섭다. 칼 막 이따만한 거 꺼내가지고 막 사과 막. 사과를 막 깎아. 아니 그 정도로 네. 학교 폭력이 네, 없어지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래 당연하지. 네,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가 그럴 틈이 없잖아요. 네. 뭐 애들도 다 학원만 다니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참 대한민국 애 키우기 힘든 곳이다. 부모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 얘기도 하잖아. 최혜정한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다고. 너가 피해자였을 거라고.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억눌려 있잖아요. 뭔가 분출할 것도 필요하고, 근데 분출할 시간을 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냄비에다가 뭘 끓일 때도 냄비에 숨구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끓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너무 눌려 있어요. 물론 학교 폭력이 그것 때문에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하죠. 네. 아니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문화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현실의 것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장르물에서 현실에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네. 그 가져다 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쵸. 그죠. 이건 아주 창작물을 만들 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네. 가령 제가 아까 말했던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등장했던 런닝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서는요, 아예 그냥 무대 자체가 가상의 미래 속에서 미친놈들이 뭐 경기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 밀어넣고 살인게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작가가 원하는 대로 창작해낼 수 있어요. 현실을. 왜? 가상이잖아. 애초 시작이 가상에 의해서 끌어온 거잖아. 그런데 여기 이 더 글로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애초에 소재를 현실로부터 끌어왔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현실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넘어갔죠. 근데 학교 폭력 자체는 현실인데 문동은이 하는 어떤 그 복수의 과정은 솔직히 난 여기서 현실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봐. 그 얘기를 지금 바둑을 하는 배워서 거지. 그 남편을 꼬신다든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되게 공부 잘하는 어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벌어지기 희박한 확률이다. 이것까지 괜찮아. 저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현실에서 아예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맞아. 갑자기 막 송혜교 같은 게 날개가 돋아고 천사가 된다든지 이런 건 등장하면 안 된다는 그쵸,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등에 돋는 날개급의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누군고 하나 분이 주여정이에요. 주여정이네. 네. 맞아. 얘를 왜 넣었을까? 복수에 이용하려고 넣은 거 아니야? 자기 혼자서도 이미 지금 슈퍼우먼이잖아. 강연남도 있고. 네. 생각해보면 주여정이라는 캐릭터는 김은숙 작가가 쓴 드라마에 항상 등장했던 백마탄 왕자예요. 이게 뭐 본질을 가리려고 뭐 얘한테도 시꺼먼 과거가 있다는 둥, 얘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둥, 뭐 제가 망나니가 돼서 칼을 휘둘러 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보면 얘는 그냥 백마탄 왕자입니다. 어리지, 잘생겼지, 키 크지, 몸 좋지, 돈 많지. 나만 사랑해주지. 그렇지. 이 젊고 잘생긴 애가 10년 가까이 송혜교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송혜교랑 막말로 뭔 일도 없었는데 계속 스토커처럼 문자 보내고 막 이지랄 하잖아요. 아니, 뒷모습은 봤어. 거기에 꽂혔나 보지. 그것도 10년 지나고 나서 본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렇네, 그치, 그렇네, 그치. 그렇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은 그냥 같이 바둑 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이 잘난 놈이 그치.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매물망 얘만 바라본다? 저는 이건 이거는 비현실적이지, 사실. 이 드라마의 현실성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맨스 파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거원 말대로 원래 김은숙 작가가 잘하는 그 백마탄 왕자 그 스토리를 또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단 말이야.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백마탄 분류는 아니야 이쪽은? 근데 내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재준한테는 끌려도 이 주여정한테는 안 끌리는 게 이게 그러면 백마탄 왕자님이면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줘야지 여기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 역할도 얘가 못해. 그래서 얘는 1도 매력적으로 안 느껴져. 얘 시즌2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시그널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역할이 되게 애매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두 개의 캐릭터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송혜교랑 썸을 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로맨스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한 백마탄 왕자 캐릭터와 네. 그리고 또 하나 복수에 미쳐있는 복수기 캐릭터가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앞으로 어설플 수밖에 없어. 주여정이? 왜냐하면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아. 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송혜교랑 로맨스를 해도 야, 너 복수 도와준다면 왜 이러고 있냐? 이 말이 나올 것이고 얘가 복수를 도와줘도 저건 송혜교는 뭐야?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럼 송혜교는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저는 이 캐릭터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보고 물론 시즌 2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이런 댓글 달린다. 너들 아직 완결도 안 난 드라마를 평가하고 그래. 있는. 시즌 시즌 1이 1만 봤을 때. 시즌 1이 완결이 났잖아. 말 나온 김에 저번 주에 슬램덩크 슬램덩크. 내가 서태웅이 안 선생님 때문에 북산으로 갔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12조의 댓글이 막 몇 개 뭐라고? 달렸던데 나 못 봤는데? 네. 집 가까워서 집 간 가까워서. 거였어. 근데 서태웅이 집이 가까워서 북산을 선택했다라고 말한 건 능남 감독한테 말한 거지. 속마음은 또 서태웅이 자기가 미국 가겠다고 누구한테 상의를 하러 갑니까? 안 선생님한테 하러 가잖아요. 서태웅이 저기 막 일본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선생을 아무나 막 골랐겠어요? 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댓글 단 사람은 진짜. 댓글 단 사람은 알 거야.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다. 네, 아무튼 그렇다. 난 주여정 집도 비현실적인던데? 그렇죠. 이 배경이 집이 너무 나 깜짝 놀랐어. 배경이 뭔 너무 일이야? 비현실적이죠. 성이야? 캐슬이야? 나는 거기 병원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또 집이잖아. 나도 병원에서 일과 숙식을 다 같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집이더라고. 백마탄 왕자라니까. 아, 여러 얘 가지. 병원장의 아들이었는데 병원장이 사망하고 지금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개원하려고요. 그러니까 엄마 해. 그리고 건물 고르는 거 봤어? 여기 채광이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네. 장난치냐고요 지금.
이 캐릭터만 등장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이 드라마는 것 같다. 복수극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뭐야? 몰입이 내가 지금 깨져. 보고 있는 게 뭐지? 맞아, 복수극인가? 로맨스 드라마인가? 이게 자꾸 헷갈린다. 그리고 또 하나 문동은이라는 캐릭터는요. 문동은. 20, 30대를 통으로 바쳤잖아요. 복수를 위해서. 그쵸. 남자도 안 만나, 섹스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하다못해 그 고기 타는 냄새도 맨날 김밥만 먹어가지고 잘 빈혈 먹지도 왔잖아. 않아. 아 근데 빈혈로 쓰러지는 장면 너무 구시대적이잖아. 어디서 들어줬지 빈혈로? 길 가다 그냥 갑자기 쓰러지잖아. 그게 빈혈이야? 빈혈이래. 난 영양실조랑. 넘어진 줄 알았어. 뭐 걸려가지고. 아 빈혈이야. 아, 길 가다 그냥 넘어졌는데 기절하는 건 좀 그렇지 아니 않냐? 넘어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 아, 나 머리를 그런 적 부딪혀서? 있거든. 그건 너 똥 싸다가 쓰러진 거. 그러니까. 똥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크게 부딪혔거든. 나 죽을 뻔했어.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하다. 근데 빈혈로 쓰러졌구나. 야, 너 그렇게 크게 비웃을 거야.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뿔마 비타민 챙겨 먹어야 합니다. 네. 어이가 아, 없네. 똥 싸다가? 조용히 해! 진짜 어이가 없네. 너가 변비의 고통을 알아? 그래가지고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결국 그 이마 실리콘까지 잘못돼서 이마까지 째서 머리 찢었잖아. 실리콘 머리 찢었잖아. 지금. 여러분, 이건 제 이마입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화장실에서 오줌 싸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 있잖아. 돌 때문에. 나오다가 턱 걸려가지고. 그래. 그런 니네 적 진짜 있잖아. 아래쪽에 문제가 많다 둘 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았으면 화장실에서 같이 죽겠네. 화장실 무조건 하나여야 돼. 두 개면 각자 죽으면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 SOS 버튼이 있어야 돼. 필요합니다. 여보 나 앰뷸런스 좀 불러줘. 나 나도 지금 지금 난 이미 의식을 잃었어. 똥 싸다 쓰러졌어 나도. 아 진짜 남의 고통 이렇게 비웃다니. 어쨌든 주여정이 조금 많이 거슬렸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도영이라는 이 캐릭터가 가장 전 캐스팅이 완벽했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그 네. 연진이 섹시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탐나는 그런 재력도 갖고 있지만 외모나 그 말도 많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또 연진이 그런 섹스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잘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완벽한 나는 거야. 궁금한 게 연진이 이렇게 완벽한 남편관을 골라놓고 왜 바람은 전재준이랑 피웠을까? 담배 바꿨네? 그 씬에서 보면은 전재준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어 얘는. 그치 그치. 남자 한 명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애인 거야. 남편이 아무리 정력이 전륜해도 고추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애다. 하지만 연지는 깨닫잖아. 자기가 하도영, 나 남편 사랑하는 사랑하고, 거였네. 사랑하는 거였네. 얘는 거의 소시오패스라고 보면 되겠지. 연진이? 박연진은. 저는 그 대사는 거의 생존 본능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남자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도영 쪽에 붙는 게 앞으로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지겠다라는 계산을 깔고 만약에 전재준이 좀 더 인간도 괜찮고 좀 더 탄탄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면 연진이는 아마 남편 버리고 재준 쪽에 붙었을 거예요. 근데 재준이는 돈은 많은 것 같던데. 그렇죠. 이게 직업이 그냥 애비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골프장. 골프장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아무리 개차반 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돈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근데 연진이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잖아. 사회적인 위치와 그치. 명예를 원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장 캐스터가 됐겠지. 그래. 그래서 하도영과 결혼한 거죠. 어쨌든 저는 이 연진이라는 캐릭터의 이런 다중적인 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왜냐면 문동은이 파고 들어갈 거리가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다 보면 연진이를 털다 보면 전재준까지 같이 털리지. 끌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도영은 이 사람은 콜레테럴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죠. 콜레테럴 데미지, 그러니까 무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콜록콜록 하다고? 콜레테럴. 나는 뭐려 말했어, 얘는 맨날. 뭐라고? 콜레테럴? 콜레테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미지를 받았다고. 전쟁이 나면은 내가 군인이 아닌데도 막 다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불러요. 콜레테럴 데미지. 네. 야, 너도 몰랐구나. 너 몰랐지? 되게 조용하게 아는 척하고 있더라고. 너만 그렇게 아니, 너 부르는 거 모른다 아니지? 그랬잖아. 콜렉트를 어디서 많이 전화하면 전화할 때 전화. 콜렉트 콜. 그러니까 콜렉트 콜. 그치? 그거 들어봤지? 콜렉트 콜. 그거 왜 하는 거지? 콜렉트는 모은다는 뜻이잖아. 그니까 콜렉트 콜. 콜렉트 콜 전화번호 가면 나와. 아무튼 어쨌든 콜렉트럴 데미지. 이미지 아니고 데미지. 입었다. 데미지. 예. 하도영은. 맞아. 아니 그건 근데 지 잘못도 있지. 왜 하필 연진 같은 여자를 골라? 그래. 야, 연준이가 연기를 졸라 잘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아버지, 부모 잘 만나서 평생을 그냥 까탈스러운 부자로만 살았고,
이 극 중에 그런 대사가 있는데 하도영 같은 애들은 자세히 보면 개새끼라고. 맞아. 아, 맞아. 겉으로 볼 때, 재준이는 겉으로 봐도 그냥 개새끼고. 혜정이가 그랬잖아. 이런 되게 애들은 매너 좋은 개새끼. 매너 좋은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보면 개새끼 이런 캐릭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치 않는데 평생을 상류층으로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이제 나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쟤는 내 미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빛을 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완전히 무관한 애는 아니죠. 맞아. 예. 그래 보여.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한 게 박연진이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심각한 판단 미스죠. 좀만 알아보면 인연이 쌍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하도영이 진짜 개새끼였다는 게 그 무슨 돌아다니는 짤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기사가 이거 와인 선물 받았는데 맞아. 이거 챙겨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10,000원짜리 가서 사서 먹고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자른 거라며. 맞아. 그 사람이 그 기사가 선을 넘어가지고. 기생충에서 봤던 그런 장면인 거죠. 그걸 처음 알아. 짤을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젠틀한 개새끼인 거죠.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왜 잘라? 그냥 주면 되지. 잠깐 이거 주려고 우산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 감히 나한테 우산을 들고 있으라니. 운전기사 따위가 진짜. 네가 나한테 뭔가를 지시해? 이러면서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져가라면 가져갈 일이지 네가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네가 비싼 걸 처먹어봤는지 안 처먹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주면 고맙게 가져갈 일이지. 이렇게 잘라버린 거. 근데 이 얘기를 겉으로 안 하잖아. 근데 사실은 하도영이 그런 고민이 있었대. 비 맞으면 머리카락 빠질까 봐 걱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예민했던 거야. 너 지금 광고하려고 그러지? 모션원을 갔으면은 그럼 하루만 해결되는데. 기사 안 잘라도 됐을 텐데. 자, 하도영님의 고민을 모션원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모션 하겠습니다. 의원입니까? 네. 네, 아주 친숙한 곳이군요. 그래, 줄줄줄 해봐, 네. 어디 한번. 모션 의원이 20년 넘게 지금 모발 이식만을 전문으로 해온 강남에 있는 병원입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을 20년 넘게 유지를 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야? 실력이 좋다는 얘기지. 그치. 실력이 좋다는 얘기는 뭐야? 피부까지 뜯어내지 않고 머리만 쏙쏙쏙 뽑아서 팍팍팍 옮겨 심어준다는 거죠. 비절개. 네, 비절개. 살을 찌지 않는다. 흉터가 남지 않는다. 바로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 강남역에서 5분 거리 아닙니까 여기? 2분 거리. 10번 출구 도보 네 2분 거리. 걸음으로는 5분 천천히 걸으니까. 우리 하도영 씨 걸음으로는 2분 거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정TV 시청자를 위한 특별 할인하고 있으니까 02533-5882 모발빨리로 전화해 보시면 오빠 빨리가 됩니다. 맞아요. 오빠 빨리. 오빠 빨리 심어. 오빠 빨리 모발 빨리. 네, 오빠 빨리 모발빨리로 함께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션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머리 심고 나면은 또 매일매일 머리 샴푸할 때 좋은 샴푸로 머리 감아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버텍스 넘버원. 여기는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착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청담 SSG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바디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VVIP 머리 해주셨다 보니까 특히 샴푸를 써보시면 많은 분들이 뿌리부터 살아나고 특히 이 버텍스 넘버원의 샴푸를 쓰면서 머리를 기를 수 있었다. 왜냐면 기름기가 너무 져가지고 맞아. 맨날 감고 길지 맞아. 못하시는 분들도 버텍스 넘버원의 샴푸로 정말 좋은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나는 되게 두피가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거든? 근데 어떤 샴푸는 쓰면은 그 뾰루지 같은 거 좀 맞아, 잘 나고 맞아. 어떤 거는 너무 푸석하거나 또 어떤 건 너무 약간 기름지는 그 샴푸들을 많이 썼었는데 얘는 그냥 상쾌해, 감고 나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텍스 넘버원으로 매일매일 VVVIP가 되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도영에게 와인 이제 줬잖아. 그거 대신에 장어즙 줬으면 얘가 이거 갖고 들어갔지. 그치. 먹으라고 안 고점에서 주지. 주고. 맞습니다. 고창 좋은 장어즙입니다. 정말 국내산 장어뿐만 아니라 국내산 한약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끗한 장어가 들어있습니다. 네. 햇섭 인증받은 시설에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는 후기가 제일 많죠? 기력 보충하려고
때마다 철마다 장어즙 사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좀 따지는 것이 비린내 나지 않는지 이런 거 많이 따지시고 성분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거는 진짜 비린맛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고 그냥 딱 드셔보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만든 장어즙인지 아닌지. 맞아. 근데 제대로 만든 장어즙입니다. 네, 고창 좋은 장어즙뿐만 아니라 구워 먹는 송질장어도 팔고 네. 있기 때문에 장어 생각난다 하시면 고창 좋은 장어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더 글로리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앉은 자리에서 1회부터 8화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죠? 재미는 있어요. 이게 끌고 나가는 힘이 대단해요. 일단 연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촬영이 좋은 영화들을 영화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가 OCN 같은 데서 어떤 영화가 딱 났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깔이 뭔가 딱, 그렇죠. 그건 화면의 때깔이에요. 그래, 나는 하고 있을 때 딱 멈추거든. 응? 뭘 하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야, 내가 얘기했어? 니네 그냥 한 번씩 머리 쥐어뜯고 모셔놓고 가서 다시 씻고. 그러니까. 아, 촬영을 잘했다고요? 머리에 콘돔 같은 거 쓰고 있어. 이렇게 큰 콘돔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내가 쓰는 거지. 좋을까? 아, 그래? 난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내가 그래서 묶은 거야. 아, 너도 안 좋아하는구나. 나도 안 좋아해. 아, 그래? 일단 맞는 게 잘 없고. 야, 이 새끼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진짜 내가 매번 농락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확인하고 내가 너네 집 쳐들 CCTV라도 해놔야죠. 누가 좀 알려줘. 진짜 사우나 가서 보신 분 제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촬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쉽게 어떤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당장 이 문동은하고 이 주여정 이 둘이 바둑 두는 장면 있죠? 투샷. 네. 되게 유치하거든요, 사실. 이 바둑 두는데 막 배경이 막 겁나 아름답잖아요. 막 낙엽 떨어졌다가 눈 왔다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쁜 화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TV 드라마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연출이죠. 그래, 맞아. TV 드라마는 보통 어떻게 화면 시커멓게 해버린 다음에 몇 년 후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연출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 영화들도요, 별로 어차피 다 아는 얘기고 크게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계속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 촬영이 좋은 영화라는 거. 예뻐서 아주 작은 디테일한 그런 거에서 되게 완성도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거 촬영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연출이? 이 감독이 안길호 감독인데 네. 이분이 아마 그거 만들었어요. 비밀의 숲 만든 감독일 거예요. 제가 이제 드라마 감독님은 잘 모르는데 네. 이 감독님께서 굉장히 연출이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워낙 유명하신 김은숙 분이죠. 작가. 김은숙 작가가 뭐 워낙- 했나요? 내가 그 안 시크릿 가든. 파리의 연인 썼어요. 파리의 연인.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김은숙 작가스러움이 계속 묻어난다는 게 이거거든요. 김은숙 작가가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성공시킨 영화 드라마들은요. 로맨스. 다 백마탄 왕자들이 나와요. 애기야 그렇지. 가자. 그렇지. 거기 파리의 연인의 박신양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백마탄 왕자 아니냐? 자, 그치.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도. 그렇지. 그리고 더킹 같은 드라마 봐. 거기서 실제로 말을 타요. 안 봤어. 그건 볼만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나도 안 봤어. 넌 봤어? 나? 어. 여자친구가 보는데 옆에서 억지로 봤어. 오, 옆에. 착하다. 그래도 옆에서 봐주네. 아니 채널 돌리면 죽여버리겠다는데 어떡해. 이민호 보려고 본 거야. 아, 그렇구나. 야, 난 걔가 말을 끌고 이렇게 진짜 탈 줄.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데 야, 정말 이거 진짜 현실에서 하는구나. 그 작가가 김은숙 작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은숙 작가가 이번에 자신의 그 색깔을 넣지 않기 위해서 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약간 자꾸 이렇게 그런 로맨스 파트로 이렇게 딱 원래 그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연출이 잘 이거를 아. 다시 끄집어내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맞춰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김은숙 작가가 자기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복수극을 쓰고 싶었으면 주여정 같은 캐릭터는 아예 빼야지. 맞아. 아예 없어야지 그런 애는. 왜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냐 그러면. 아니 이제 좋은 얘기 한다며. 더글로리- 시즌2에 뭔가 나오겠지 주여정. 더글로리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는데 지적할 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봐. 좋은 얘기 언제 한다는 우리 거야? 엄마 잔소리 같네. 끝나질 않아. 촬영 잘했다는 거 빼고 지금 칭찬이 없어. 왜 없어? 뭐 저기 있어? 뭐야? 송혜교 예쁘다는 얘기도 했고. 아이. 이거 대사가 좋아, 그리고. 대사요? 맞아.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인물의 입에서 명대사가 튀어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상황이 드라마가 이야기가 거기로 흘러가야지.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염혜란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랑 송혜교랑 둘이 앉아가지고 막 둘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씩 뭔가를 해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이미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굳이 송혜교가 나레이션을 깝니다. 강자들의 연대에 대항하는 약자들의 연대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왜 굳이 대사로 치냐고요. 약간 영화적이지 않았어 그거? 나레이션은요 보통 이게 자신 없는 작가들이 시나리오로 이걸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사로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일본 드라마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네. 자기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반에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해간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내내 나레이션이 깔려요. 근데 이게 과연 이거는 뭐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레이션을 깔아주면 훨씬 더 명확하죠. 그쵸. 네,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은 나레이션이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거기로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 김어준 공장장하고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갑자기 왜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니 김어준이 이 얘기를 했는데 출처 없이 밝히면 김어준 팬들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김어준 팬은 무서운가 보지. 네, 아주 무섭지. 너 우리 팬은 안 무서운가 보지? 팬이 없잖아. 빙고. 고개를 숙입니다. 네. 고개 숙이지 마. 진짜 콘돔 같아 보여. 이렇게 커다란 콘돔 빳빳하게 있으면 세워. 연락 주시기를. 장어즙 좀 먹고. 죽기만 해봐. 이 대사가 현실에서 들릴 만한 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연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송혜교가 염혜란한테 치는 대사도 그래요. 대사들이 좀 다 그런 편이지. 이모님 안 돼요. 우리 너무 가까워요. 맞아, 이런 맞아. 대사 있잖아. 누가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현실에서는 문어체가 나와야, 아니 구어체가 나와야지. 문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야.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그런 문장 말고 만약에 이거를 뭐 구어체로 바꾼다면 전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 좀 불편한데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재밌는데 그거 아니? 내 꿈은 너야 박연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 뭐가? 갑자기 왜 재밌지? 이 그게? 말투가.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도 좀 나고. TV 문학관 느낌 좀 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송혜교의 용기가 더 뽀록이 난 거지. 이거 엄청 유행이라고 지금 이 말투가. 배추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깔리는 거 좋아요. 근데 마치 그것만 보면 드라마를 다 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왜? 주요한 대사들이 다 쇼츠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대사의 위험성입니다. 좋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보게 만들지만 이렇게 뭐 그냥 명대사 남발을 하는 영화들은요. 영화? 드라마? 어쨌든 이런 작품들은 그냥 그것만 보면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이 다 보여버려요. 급이 낮다. 물론 내가 김은숙 작가한테 그렇게까지 높은 등급, 박찬욱급을 원하는 건 아니야. 심지어 박찬욱이 만든 친절한 금자씨에도 나레이션이 있어. 그래,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좀 더 대사를 쓸 때 현실에 있을 법한 대사를 써주면 안 될까? 너무 이렇게 명대사 욕심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이랬다 쳐맞지 거기 가가지고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면서 그래? 아니 야 자기 괴롭혔던 애들 다 모였는데 거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미친년이 존나 두드려봤지 이러면서 꿈. 이게 어디서 뒤질라고 난 너무 야 좋았어. 고데기 갖고 와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대사에 여기는 불편함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물론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말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드라마를 못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김은숙 작가가 자꾸 자기 색을 지운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색으로 돌아가요. 안 지워지지. 네, 그리고 주여정의 등장으로 나는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주여정이 별로라는 건 우리 셋 다 지금 동의하는 바고. 난 이거 니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니들 다 안 끌리더라고 주여정. 잘생기고 돈 많고 몸 좋은 연하남 괜찮지 않니? 아니 안 끌려.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이 캐릭터가. 나는 하도영. 나는 전재준. 나 전재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시즌 2에 이제 거의 예고처럼 나온 게 주여정의 가해자 있잖아. 그 사람이 그 되게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게 막 등장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사람도 좀 시즌 2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주여정 기대가 안 돼, 캐릭터가 약간. 이 드라마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니네가 끊어서 말을 못했는데 주여정 캐릭터를 그냥 등장시키자니 좀 민망해. 아니 내가 지금까지 김은숙과는 다른 걸 쓰려고 그랬는데 백마탄 왕자가 또 나와? 스스로도 좀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한테 말도 안 되는 과거를 하나 붙여. 아빠가 병원장인데 사이코패스 살인마한테 살인을 당했대.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 실제로도. 자, 있었잖아. 내가 저번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은 계급화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분이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사고나 살인사건을 만날 확률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아, 떨어지지. 근데 실제로 정신병자한테 의사가 막 칼 맞아 죽은 사건이 있어. 자, 그런 사건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주여정이 막 밤마다 혼자 칼을 들고 막 찔러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야 백마탄 왕자긴 한데 지금까지 나왔던 백마탄 왕자는 좀 달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 있어. 어두운 모습이 있고 폭력적인 모습이 얘한테도 숨어 있어. 이게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잡스러운 것들은 주여정을 등장 안 시켰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등장을 시켜놓고 자꾸 이런 구차하게 백스토리를 덧붙이는 순간 드라마 길이만 늘어나지 사실 이 드라마는 송혜교의 복수극이란 말이에요. 주여정의 복수 우리 관심 없어. 송혜교가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왜? 드라마가 앞에서 송혜교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를 계속 보여주잖아. 그걸 계속 드라마가 환기시키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애가 하나 퍽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사실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과거가 있어. 이래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동은이가 주여정의 복수까지 해주는 거야. 난 결국은 동은이가 약간 주여정한테 기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 그건 정말 최악이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래? 나는 동은이가 오히려 주여정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걔 그런 결핍이 이제 완전 동은이화 돼가지고 원래는 그래도 밝고 긍정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이용당할 것 같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는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해요. 사실 남성 위주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파해 나가자는 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TV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구원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도 돈 많고 잘생기고 젊은 남자를 통해서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죠. 거기서 제일 화나는 건 뭐야? 돈 많고 잘생기고 젊은 남자. 돈 많은 거요. 아 그래? 네. 젊은 건 괜찮아. 아 그래? 왜냐면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봐봐. 실제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서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심지어 젊고 의사에 잘생기고 키 큰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지. 없지. 아빠가 병원장이면 보통은 정재주처럼 되는 게 맞지. 나는 어쨌든 더글로리가 인기를 끌고 더글로리에서 가장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은데 이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네. 가해자지만 물론 얘네들이 다 쳐죽일 나쁜 놈들이지만 약간의 묘한 그런 매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살렸다. 그런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복수극이 어쨌든 약간 픽션이 섞여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통쾌한 부분들이 있게끔 흘러가니까. 정민여가 말한 부분인데 이 가해자 그룹 있잖아. 이 가해자 그룹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가해자 그룹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 동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 여기도 그 계급이지. 안에서도. 여기서도 계급이 발생하잖아. 그리고 아까 짚었던 대사 있지. 야, 문동은 없었으면 너였어. 이 대사 있잖아. 전 정말 현실성을 이만큼 얹어주는 좋은 대사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런 좋은 대사는 그냥 문어체로 나와도 좋은 대사야. 구어체 죄송합니다. 구어체로 나와도 좋은 대사야. 여기 얘네들 카톡하는 거 봤어? 단톡방에 다 각자 자기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잖아. 하잖아. 이것도 너무 웃겨. 이거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 야, 니네 카톡하면 서로 니네 얘기만 하지 않니? 우리 각자 얘기해. 그래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묻고 그치? 원래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거나 아니면은 모여 있어도 서로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그러거든. 그러면 아주 묘사가 잘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실감이 생기고 현실감이 생기니까 매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 자체를 처음에 현실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인물들이 현실적일수록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일수록 매력이 더 살아나는 법이거든. 그리고 나도 아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드라마의 백마탄 왕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여정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정 캐릭터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 못 만났거든. 진짜 매력이 1도 왜 이렇게 무매력일까 얘는? 일단 송혜교랑 둘이 그 케미도 안 맞고 그리고 송혜교한테 남자로서의 어필도 제대로 없었고 오히려 하도영과의 약간 맞아. 긴장 관계가 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여정한테 어떤 캐릭터를 주고 싶으면은 송혜교와 어떤 매력적인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좀 일방적으로 송혜교를 좋아하는 마음. 송혜교랑 뭣도 없었는데 진짜.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개연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매력이 더 안 사는 것 같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잘생기고 돈 많고 젊어도 뭔가 매력적으로 송혜교한테 이렇게 확 할 만한 그런 개연성이 안 보이니까 억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주여정 캐릭터가 송혜교를 좋아하는 건 일단 둘이 안 어울리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송혜교가 절정의 동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보이지가 않아. 일단 맞아. 이거는 캐스팅의 문제예요. 나는 좀 더 나이 많은 남자 나도. 배우를 하나 캐스팅했으면 훨씬 낫을 거라고 보고. 예전에 비슷하게 김희선 씨가 이민호였나? 어쨌든 김희선 씨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 배우고 어쨌든 지금 그 동안을 엄청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분도 가끔 되게 연하의 배우와 약간 그런 남녀의 역할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그 자체를 별로 안 보고 싶어져. 이게 너무 깨버려. 나는 이 동은이랑 주여정이 처음 만난 장면부터가 억지스러웠어. 맞아, 그 좀 병원에서 그랬어. 만났잖아. 네. 근데 주여정이 이렇게 딱 하면서 이 누워있는 동은이한테 반했잖아. 그게 어떻게, 나는 그래서 그게 왜 한참 지나고 그때 반했다고? 아니 그때 예뻤던 것도 아니고 뭔가 맞아. 뭐 약간 노출이 있었거나 아니면 웃었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그냥 맞아. 누워 있었는데 말이 안 돼. 반할 수가 없는 장면인데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이게 전형적인 백설공주 스토리 아닙니까? 그 이거는 하도영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안에서는 되게 그거를 설득하려고 나름 하도영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구현은 하지만 바둑을 매개로 남녀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된다고라는 것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사실 송혜교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도 모르겠고요. 얘네들이 바둑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송혜교는 도대체 몸뚱이가 몇 개입니까? 바둑 배워, 돈 벌어, 과외해서 돈 벌어, 그치. 복수 준비해. 맞아. 오케이, 그건 그냥 드라마니까 넘어간다 쳐도 주여정의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너무 비현실적인 게 첫 번째 제일 크고요.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큽니다. 차라리 이도영 같은 경우에는 이도영이 누구야? 하도영. 하도영 미안합니다. 예. 하도영이야. 그래, 근데 네가 좋아하는 하도영. 하도영. 어쨌든 이 남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건 다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 모르는 바둑 잘 두는 여자한테 끌릴 수 있죠. 그래, 그건 너무 개연성이 자연스러웠어. 그래, 끌리다 보니까 궁금해지죠. 생각나고 자꾸. 물론 편의점에서 너무 그렇게 없어 보이게 계속 옆에서 막 추근덕대는 장면 좀 별로였지만 어쨌든 흥미가 생기면 그런 짓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니까. 네. 근데 주여정이랑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사지석 쓰고 세종시인가 어딘가 거기로까지 이사까지 왔죠.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주여정이라는 캐릭터만 빼내면 시즌 2는 정말 좋은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뺄 리는 아예 없겠지. 빠질 가능성은 없겠지. 당연히 없겠죠. 아, 그냥- 이게 나는 약간 주가 되면 망할 것 같아, 시즌 2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어. 예. 막 아까 그 얘기했던 감옥에 있던 그 사람 나와서 뭔가 또 다시 복수 시작되고 그 둘과 또 엄마 있잖아, 주여정의 엄마까지 끼어들어서 여기서 뭔가 사건이 중심으로 되면 망할 것이다. 망하죠.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이 주여정의 스토리에는 되게 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맨날 등장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또 등장하죠. 너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주인공을 약 올리려고 계속 편지 썼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야 이건? 이미 다 시즌2 촬영은 끝난 거잖아요. 끝났죠. 3월에 공개되는 네. 거잖아요. 3월에 공개예요. 지금 네. 편집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일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복수극의 요건, 그리고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대문의 복수가 되게 처절하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뭐 이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겁나 비효율적인 복수예요. 왜? 품이 많이 들더라, 그렇지. 보니까. 오유대가 만약에 누구한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겠니? 아, 뒤에서? 당연히 걔가 내 존재를 몰라야 내가 움직이는 게 제일 활동이 편할 거 아니야. 근데 문동훈은 되게 멍청하게 복수를 해요. 전면에 들어. 걔들 앞에 나타나서 잘한다, 박연진! 화이팅, 박연진! 나 그때 미쳐버리겠다. 손발이 너무 억울하다.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 아, 그런 느낌. 사실은 김은숙 작가가 이야기를 길게 늘리기를 의도한 거죠. 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동훈이 한씩 제껴버렸으면 재미없어. 4부작에 끝났겠죠. 근데 기왕지사 늘렸으니까 저는 자꾸 이 문동인이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중간중간 너무 어설픈 부분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 하다못해 여메란한테 너무 간단히 걸린다는 거. 맞아요. 이런 거. 야, 20년을 복수했는데 가정부 한 명을 못 속여가지고 걸렸잖아. 이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정부와 서로 이제 이렇게 뭔가 연대를 맺어가지고. 연대 맺는 과정도 약간 부자연스럽기는 했어. 네. 그리고 가정부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너무 흔해 빠진 거죠. 매맞는 아내. 매맞는 말. 그러면은 여메란이 송혜교 도와주는 동안은 한 번도 멍이 안 들어갖고 오던데 갑자기 남편이 때리기를 멈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죠. 아, 왜 설명 굳이 그냥 봐. 편하게. 그리고 또 그 여메란의 딸을 과외시켜서 돈 줘서 유학까지 유학. 보내고 요런 네. 게 뭐 네. 송혜교의 그렇진 능력치를 너무 않습니다. 높게 네. 설정해 놓은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시원상쾌한 복수극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킬빌에 나오는 대사인데 복수란
차갑게 먹을수록 맛있는 음식이다. 차갑게 먹을수록 냉채 족발 이런 거 먹고 싶다 갑자기. 나 배고프다. 그지 냉면. 너도.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먹고 싶지. 미안합니다. 해파리 냉채 막 이런 해파리 거. 냉채 이런 거 차갑게 해서 먹고 야, 싶다. 그만하고 족발이나 먹으러 가자. 그만해. 여러분 더 글로리 재밌게 보신 분들 정말 많아서 시즌2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 마음에 이런 얘기 해봤는데 네, 아쉬운 점 위주로 좀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거 그냥 다 접어두고 일단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빠져들어서 좀 볼 수 있는 아주 오랜만에 나타난 저는 드라마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저는 어지간한 영화보다. 어지간한 영화 그리고 OTT에서 지금까지 만든 시리즈 중에서 한 10손가락에 뽑힐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렇게 깠다고? 아쉬우니까. 그 점만 아쉽다고. 그 점만 아쉽다고. 자 여러분 더 글로리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고 시즌2도 함께 더 응원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였다는 또 고맙습니다. 핫한 작품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